자족적이고 지역 친화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스마트 빌리지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다 갖춘 지속 가능한 자립형 연계인 코 빌리지를 소개해 주신 홈즈 컴퍼니 이재우 이사님이 강연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린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서울을 발전시키면서 아무래도 서울에 산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첨단적이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그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간다. 우리 이사차 2대. 이사차 2대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남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내 인생을 계속 설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만 계속 지내고 싶어요. 농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 어떻게 정착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이런 분들 많이 요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좀 답답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좀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연에 가까운 생활, 그리고 도시의 이제 높은 집가나 이제 생활비보다는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곳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8년도 데이터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데이터입니다. 귀촌 인구, 그러니까 예전에 귀농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혹은 이제 지역 사회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활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연간 거의 50만 명에 가깝고 이 박람회 참석하신 다양한 중소도시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 다들 해보셨을 거고 일시적인 이제 재택근무를 벗어나서 근무주의 변화, 근무 환경의 변화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신 기사처럼 판교 쪽에 있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SK 같은 이제 대기업들도 위성 오피스, 그다음에 전원, 재택근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강릉과 같은 이제 지방 아니면 지역 도시에서도 충분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전에 직주 근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면은 요즘은 직주 일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재택근무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원격 회의를 화상회의를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화면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부부들끼리도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지만 왜 매일 넌 집에 있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집의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되어야 될 시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주거 환경에서 업무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집은 특히 대도시의 집은 좁고 야외 환경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이 기사처럼 교회 혹은 이제 지방에 직접 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상, 여건상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비단 이제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아메리카 리포트처럼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대도시, 그러니까 외국의 해외 대도시들에서도 도심의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보다 교외 거래량이 훨씬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이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대도시 라고 불리고 있는 서울, 부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집적도가 높아짐으로써 거주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임대료와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도시를 벗어나서 좀 더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600만에 이르는 1인 가구의 증대,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의 변화로서 뭐 프리랜서나 리모트 근무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가 많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세대를 갖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이제 겹침으로써 이런 변화들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사실 뭐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전원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 같은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꿈은 좋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부딪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지역 텃세, 뭐 지역 사회의 단절된 생활, 그리고 그 지방으로 가면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어쨌든 도심에서 익숙했던 그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서 그러니까 주거지를 옮김으로써 좀 불편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기서 실패를 하고 좀 더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사시거나 아니면 다시 또 역기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원의 자연 환경이지만 도시의 이제 편리성을 담은 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다 갖춘 스마트 빌리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지만은 내부와 그 지역의 일자리가 같이 공존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빌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코 빌리지에 대해서 간단한 이미지들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방 도시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사람의 활기가 필요한 교외 지방 도시들의 환경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새로운 업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좀 더 즐거운, 도시보다는 좀 더 즐거운 일상이 있고 좀 더 건강한 공간도 있고 보안이나 안전도 보장이 되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또 이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내에 스마트팜과 같은 일자리가 있어서 원할 때는 같이 참여도 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도 창출시키는 이런 마을을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을 시킬 거고요. 이 공간에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원에 있는 마을이지만은 도시에 준하는 오히려 뛰어넘는 편리성이 있는 마을을 각 분야의 전문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 지역과 이 마을과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을 다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역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모델 안에서는 교외에 한 23,0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540세대 그리고 인구는 5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미래형 자족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저희가 3가지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일자리와 생활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워킹과 리빙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기존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빙, 주거에만 이제 집중돼 있었다면은 저희는 일자리와 이제 생활이 이제 공존해야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달성하더라도 도시의 어떤 편리성, 일상의 편리성이 없다면은 또 그 또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스마트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주거 환경 그리고 건강한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이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다양한 일자리와 생활이 공존하는 마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마을에는 스마트팜에 같이 이제 참여하는 농장주도 있을 거고요. 그 농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뭐 아르바이트생부터 같이 참여하는 파머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여러 가지 뭐 디자이너라든지 개발자 같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근무를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거주를 하시면서 여기 있는 인큐베이팅 시설이나 창업센터에서 같이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이 같이 커뮤니티를 같이 읽어나가는 이렇게 일자리와 거주가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직접 편성이 높은 마을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의 환경이 좋지만 거기서는 이제 불편했던 기존의 마을들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지금 계획이 되고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케일이 큰 스마트 시티보다 이 정도 사이즈의 스케일의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첨단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편의성이 이 마을에 있다면은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한 마을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획일화된 이제 주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대도시에서 아파트 혹은 이제 빌라에서 많이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 시대로 좀 더 이제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고 이 마을에 있는 공유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혹은 모듈 주택에서 본인에 맞는 주거 라이프에 맞는 환경을 찾아서 좀 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이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은 아까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는 도요타의 우분시티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현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도요타의 우분시티 같은 경우는 도요타 이제 공장 버려진 이제 폐 공장을 이제 다시 재생을 해서 초기 한 2,000명 정도가 175에이커 부지에 스마트 홈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접목된 도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규모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은 다르지만은 코워킹, 워킹과 리빙이 같이 있는 이 로암과 같이 마이애미나 이제 발리, 우붓에서 워킹과 리빙이 같이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이제 코워킹, 코리빙 스페이스들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이제 이런 디지털 노마드와 프리랜서들은 편안한 업무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약간 좀 아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고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 양양 같은 곳에서 오전에는 서핑을 즐기고 오후와 야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인프라나 이제 시설이나 이제 마을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친한 이제 서퍼 카페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공간 일부를 빌리고 대신 데스크랑 노트북 이런 것들 본인이 다 이제 차에 싣고 가서 오후에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민박집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그 로암과 같은 코워킹&코 리빙 빌리지도 각각의 약간 한계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니즈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스마트 코 빌리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코 빌리지의 컨셉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이제 대도시에 복잡하고 주거비가 높고 이제 코로나에 좀 취약한 이런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생활 혹은 새로운 이제 업무 환경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이지만 직주 편성이 높은 마을을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과 주거와 이제 업무가 같이 공존을 하고 그것들이 스마트한 기술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같이 서포트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코빌리지에는 주거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23,000평 중에서 한 11,000평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540세대가 구성이 되고 그 시설 안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모듈러 주택, 그다음에 공유주택들이 같이 공존하는 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코빌리지 안에서는 농장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나 근린생활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총 이제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빌리지 내부에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더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빌리지를 단계별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그 빌리지의 중심에 스마트팜이 위치하게 되고 그 주변으로 좀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설치해서 1년 후에는 먼저 1단계로 거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공유주택이 건설이 되고요. 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마을 중심 가로가 설치가 됩니다. 3단계로 그 외곽에 전원형 마을 그러니까 주택이 건설이 되고 커뮤니티라든지 외곽 농장들이 설치되면서 4단계 그러니까 4년 후에 전체적으로 스마트 빌리지가 조성이 완료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 코 빌리지가 로컬 지역의 이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의 이제 상생 모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모델은 주택 문제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사회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즈 컴퍼니와 간삼 건축이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홈즈 컴퍼니와 간삼 건축은 한 4, 5년 전부터 각자 이제 이런 빌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와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작년부터 그 뜻이 맞아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네, 먼저 그 홈즈 컴퍼니와 이제 간삼 건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홈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중대형 코리빙 공유주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이제 임대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타겟으로 하는 코리빙 그리고 멤버십과 다양한 임대관리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택이나 부동산 이제 개발부터 디자인, 중개, 운영까지 이 주택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직 계열화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 인원들도 어떤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LH에서 신도시 개발 혹은 네덜란드에서 그 서울로 7017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도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서울 중심으로 코리빙을 한 1000실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간삼 건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이제 메이저 탑 건축 설계 회사고요. 단순히 이제 설계 영업에서 벗어나서 사회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에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두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이 빌리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 최대의 블루베리 스마트팜 농업법인인 영그러 농장과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간삼 생활 디자인, 그리고 국내 이제 홈 IoT 리딩 기업인 고컬, 그리고 농업 일자리 사회적 기업인 포마시 등을 포함한 이 스마트 코빌리지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간삼 홈즈는 올해 여름에 MOU를 넘어서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는 강남 선정릉에 간삼 홈즈 컨소시엄 오피스를 오픈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홈즈는 이 사업 전체 이제 기획과 상품 기획, 그 도시적인 프로그래밍 운영을 담당을 하고요. 간상건축은 주거 도시, 공간 기획, 그다음에 도시나 이제 건축 설계 부분 그리고 PM까지 맡는 역할을 합니다. 고컬은 스마트 시대에 있는 IoT 솔루션, 그다음에 영그러 농장은 농장의 단지 조성, 그리고 푸마씨는 거의 농장에서 일할 일자리, 그리고 간삼 생활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모듈러 주택 공급, 이렇게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지금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코어 빌리지 프로젝트는 이 6개 기업 외에도 한국 프롭테크 포럼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벨로퍼, 건설사,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다양한 금융기관들, 모빌리티 테크 기업, 그리고 리테일이나 코워킹 기업들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도시생 산업 박람회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지자체들도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사이트들, 부지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3가지 지역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지역 환경, 그리고 교통 접근성, 그리고 의료시설 접근성, 이 3가지 지역을 조건으로 지금 다양한 지역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제 기능을 잃은 유휴 시설 혹은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이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협의 중이기도 해서 여기 참석하신 많은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의 뜻을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온라인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람회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제 연락처나 아니면 한국 프로테크 포럼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와 같이 이제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닥친 이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잘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즈 컴퍼니 이재우 이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 혹시 홈즈 컴퍼니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나 아까 보셨던 홈즈 컴퍼니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세션 준비를 위해서 한 2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2번째 세션은 드론으로 시작하는 스마트한 도시 재생을 소개합니다. 드론을 통한 건설 현장 가상화로 스마트한 시공 관리를 돕는 드론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젤스윙의 박원영 대표님을 강연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유튜브로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신다고 판단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이제 드론으로 시작하는 스마트 도시 재생인데, 그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은 인간에게 가장 신뢰받는 감각 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뇌의 50%의 가동률이 사실 눈으로 들어오는 이제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인간의 감각 수용체의 70%가 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0.1초 정도 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물의 어떤 장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가 가진 이제 이 센서고요. 옛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1000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제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을 할 때는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보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눈을 본떠서 예전부터 카메라를 만들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기원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사진이 이제 나온 지가 2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년에 걸쳐서 이 사진기라고 하는 게 진보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이제 사진 빛을 이제 거꾸로 쏴서 그것들을 인화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그
그 이후부터는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뭐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카메라가 달려서 굳이 카메라를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카메라가 사실 현장을 조사하고 또 이제 도시가 낙후되고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또 전달하기에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보고서 및 커뮤니케이션 활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활용도인데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어떤 현장 조사를 할 때나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촬영된 사진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의 활용이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이제 기술의 일부분이고요. 그 안에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사진 측량학이죠. 사진을 가지고 측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저기 있는 동상이 있는데요. 이제 사슴이죠. 되게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인데 사진을 여기를 한 98장 또는 한 100장 정도를 저걸 돌아가면서 사진과 사진에 그 사슴이 중복되게 나오게끔 이렇게 찍게 되고 이 사진을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3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사진을 여러 장 이제 중복하게 찍고 그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게 되면은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진 측량의 이제 핵심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에다가 드론이라는 장비가 한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이 드론을 합쳤을 때 이제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시선이 아닌 새의 시선으로 조감도라고 하는 걸 그릴 수 있는 새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장 또는 또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땅에서 얻는 정보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시선은 예전에 뭐 막루대가 있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려는 인간의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그런 욕구에 상당히 큰 이제 만족을 이제 지어주는 그런 게 드론이죠.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사진기가 달려서 이제 특정하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현장을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 지역에 이제 지금 영상을 잠깐 틀 텐데요. 보시면은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고 이 사진을 엔젤싱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현장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이렇게 재건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어떤 지형이고 여기 어떤 교통시설들이 있고 낙후된 부분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누구나 이렇게 가상세계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드론이 도시 재생을 처음 조사하고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 도시에 대한 정보들은 결국 땅과 연계되어 있고 다 지적과 연계가 되어 있죠. 또는 또 수치 지도라고 하는 지도와 함께 이렇게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지적도와 함께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도면과 함께 그 지적 경계 부분과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플랫폼 안에는 저렇게 면적을 잴 수 있는 기능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단면도를 만들거나 길이, 넓이, 부피를 잴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측량이라고 하는 기술로 만든 이제 3D 모델을 가지고 저런 측량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앞으로의 그 도시 재생의 끝판 모습, 그 물리적인 모습을 사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측량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정보들을 덧댈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이제 금천구에 있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이었고 이제 도시 재생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노후되고 낙후한 지역에 사실 GPS 측량이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 측량을 하게 되고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저런 도로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중첩해서 보거나 또는 저런 도로에 대한 CAD 정보가 필요해서 설계사에서 이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해서 이제 도로 정보를 뽑아낼 때도 이런 드론에서 측량한 자료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드론으로 사진을 측량해서 3D 모델을 만든다는 게 단순히 예쁜 모델이 만들어지는 시각적 자료가 아니라 측량을 하는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면에서 저는 드론이 이제 도시재생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낙후되고 또 도시에 예전에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또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진 곳들이 도시 곳곳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이제 도시재생의 목표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어떤 조사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의 주요한 도구가 아마 드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처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위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땅에서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모델이 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 정보죠. 결국에 설계사가 이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설계를 할 때도 결국 기반되는 기반 측량 자료가 필요한데 이 측량 자료도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계를 할 때도 이제 설계사에서도 2D 기반으로 설계도 하지만 최근에는 3D BIM으로 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BIM으로 3D 모델링을 통한 설계를 했을 때 훨씬 더 실감난 그런 영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도시재생으로 이제 도로 위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또는 차고지를 변경을 시키거나 했을 때 훨씬 더 정량적이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설계 부분에서도 이 자료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시뮬레이션이죠. 실제 이 현황이 이런데 여기 위에 그런 3D 모델링된 자료들을 얹었을 때 어떤 모양인지 그 경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또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맞대고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할 때도 이 드론에서 얻은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 얻은 자료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6번째로는 또 홍보죠. 결국에 이것들을 사업하는 과정 중에 주기적으로 촬영하게 되고 그 결과의 모습과 전의 모습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록했을 때 도시의 그 전 모습, 그 구 가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 그 기록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서울의 하나 남은 판자촌을 이렇게 드론으로 찍게 됐을 때는 이 지역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제 계속 플랫폼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저렇게 불에 타서 없어진 그 슬럼가의 판자촌의 모습까지도 다 기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기록화 과정에 초점을 또 맞추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회사는 도시재생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회사라서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또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2D 기반의 설계가 아직은 공공연하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설계지만 점차 이 3D의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설계사에서 이제 실제로 이 빔 설계를 해보시고 시공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적용해 보셨다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3D와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3D가 아닌 2D로 봤을 때 그 도면을 읽을 줄 모르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이 3D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아까 사진 측량 그 결국에는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현장 가상화 기술의 일부분입니다. 이 일부분의 기술 중에 이제 드론이 이제 사진기와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을 가상화하고 현장을 측량하고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 드론을 가지고 그리고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원래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많은 고객사들, 특히 건설사 고객사들에서 지금 가장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기술의 장벽, 드론을 가지고 드론만 사서 사진만 찍으면 저렇게 3D 모델링 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하기 어려웠는데 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문가가 없는 곳에서도 전문가의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지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플랫폼은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뭐 BI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만든 그런 3D 모델 자료를 실제 찍은 현장과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 파일 포맷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서포팅하는 파일 포맷은 한계가 있지만 점차 BIM 모델에 되는 뭐 재료라든지 속성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가시화되고 시각화될 수 있는 형태로 플랫폼이 지금 진보되고 있고 내년도 중반쯤이면 그런 BIM 데이터와 융화된 소프트웨어를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면은 최신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현황과 이제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날짜별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나 또 재개발이 일어나는 사업 지역에 대해서 날짜별로 이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달력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 관리할 수 있다는 면이 또 큰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3D 모델이 있으면 그 3D 모델을 기반으로 이렇게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또 시공사에게 유용한 기능을 통해서 만약 재개발이 일어난다면은 그 지역에 대한 이제 토공량 산출을 훨씬 더 정확하고 또 그 정확한 것들이 날짜별로 기록 관리되니까 실제 이제 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도 이제 발주처 관점에서도 다 볼 수가 있겠죠. 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기능이었던 이렇게 현장에 대한 뭐 기울기라든지 이제 횡단면이 나올 수 있는 단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의 경관을 분석하거나 도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도 저런 정보들을 꼭 공사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 또 길이나 넓이, 부피 이런 부분들을 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줄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굳이 나가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비용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 도입을 도와드리는 그런 인력들이 이제 또 팀이 존재합니다. 그 팀을 통해서 기술을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을 정말 내 사업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서포팅하는 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술들을 정말 잘 안착시켜드리고 또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또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쓰는 만큼 검증되어 있고 발주처, 시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으로 점점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여의도에 42배가 되는 넓은 면적의 공사 현장들만 매핑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거에 한 약 5배 이상의 매핑 면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를 더 알고 싶다면은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있고요. 또 뉴스레터,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제품이 있고 이 기능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현장의 활용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또 도시재생 사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상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나 굳이 그 현장에 같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현장을 컴퓨터 안으로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려보면서 탁구공 또는 테니스공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민들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엄청난 메리트지 않을까 싶고요. 현장을 가상화한다는 것은 드론으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3D 모델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도시재생하는 지역이 비가 올 때마다 늘 물이 차는 곳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물이 어디서부터 차는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는 기능인데 또는 이제 또 호수를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호수가 결국에는 물이 차게끔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부터 차는지 그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BIM 모델과 현황을 중첩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도시재생 설계를 한 후에 그 모델과 현황을 함께 중첩해서 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력과 또 이것에 대한 간섭 검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회의하는 방식도 결국에 바뀌겠죠.
또 이것이 이제 뭐 시공 오차나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 결국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공하는 그 오차들을 잡아내는데도 드론에서 측량한 이 값들이 상당히 중요한 값을 가집니다. 결국에 이런 시공 오차 사례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측량을 잘못했거나 그 측량을 잘못한 거를 좀 너무 늦게 알면 결국 만든 경계석을 다 깨고 다시 재시공하거나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 도면을 업게 되면은 그 실제 도면과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공 위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오차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 건설 현장에 아주 정밀한 시공을 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건설 현장에 뭐 파일의 위치나 정확한 시공 위치가 필요한 것도 이렇게 실제 건설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측량의 부분에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단면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측량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레벨 값이나 그 고도나 그 X, Y, Z에 대한 좌표를 플랫폼상에서 너무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정말 토사량이 많이 옮겨야 되는 그런 시공이 일어나야 되는 도시 재생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토사에 대한 측정까지도 그 토공량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측량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현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측량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대부분의 그 고객들은 재개발 지역이거나 이제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례를 좀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렇지만 몇 가지 그 재개발 사례들 중에 도시재생과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LH에서는 이제 택지 개발 지구에 보상을 할 때 이제 지적도와 함께 이렇게 중첩을 해 보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상을 하는데 이 결국에 지붕 그리고 이 건물의 부피의 크기, 지붕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업무에 사용을 했고, 또 K-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 또한 이제 이 도로를 내려고 하는 곳에 이제 보상 업무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또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굳이 뭐 밭이 없었는데 밭을 일구시거나 갑자기 인삼을 심는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이제 왜 이제 공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심었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가 있겠죠. 또 도시개발 설계를 위한 공모 자료로도 최근에 활용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장지 서울 컴팩트시티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에도 해당 그 드론에서 얻어진 측량 데이터가 활용이 돼가지고 공모자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설계 자료의 측량 자료로 이제 제공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BIM으로 설계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공모전에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과 현황을 더 잘 반영한 설계안을 도출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한 건데, 아까 구룡마을을 계속 저희가 이제 찍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방 재난 지역에 대한 사고 현장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고 기록해서, 만약에 이 지역을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설계가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런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금천구청에서 아까 진행했던 새뜰마을 프로젝트였고, 이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 곳에 이제 사실 GPS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LX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 드론으로 측량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도로 선들을 딸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새뜰마을 재생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할 때 저희나 프롭테크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엔젤 스윙의 발표였는데요. 새 시선으로 현장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박람회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는 지자체분들이나 재생사업센터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산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 뭐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드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 시선으로 위에서 보는 그런 아카이빙, 기록을 관리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오차를 줄여서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드론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도시재생 사업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신 우리 박원영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시 세 번째 세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토지 가치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님을 강연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프롭테크의 역할에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발표할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입니다. 일단 먼저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도시재생은 쇠락한 지역을 다시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도시재생,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활성화됐다가 다시 또 주민들이 떠났다가 다시 이런 어떤 도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도시의 유휴 공간을 재해석하는 것은 운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존에 있던 그 공간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자산들을 잘 활용할지가 중요한데, 근데 모든 공간에서 다 운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서울의 정릉 스카이 아파트, 이렇게 좀 오래된 노후 주택들을 보면은 이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랑 너무 안 맞게 되어 있는 것들 자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재생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작은 단위 기반에서 그 지역에 가치 있는 방식으로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리 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의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서 2층 이하면서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비율은 41%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200평 이하의 토지는 90%입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주택 공급은 12% 늘었는데 이 사이에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들은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즉 주택 공급은 늘었는데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면적들은 줄었다는 것들은 대규모 공급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 사이 굉장히 작은 단위의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자체는 다시 도심지에서 작은 단위의 개발들이 민간에서부터 공공까지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규모 단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냐면은 첫 번째는 법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같은 법규에 적용을 받는 동일 영도의 이제 동일 지역인데 바로 옆 땅인데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차이가 이제 크게 나게 됩니다. 물리적 환경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게 되는데, 이런 점들, 그 다음에 또 법규 자체도 이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도 이제 건축법 자체는 이제 7차례 이상 이제 변하게 되는데,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땅들은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땅들은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합치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 토지를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은 단독주택을 또 이런 새로운 주택으로 짓기 위해서는 건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규가 복잡해서 수익성 추정이 어렵고 굉장히 또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큰 단위의 개발 사업들은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쉽지만 작은 단위 개발 사업들은 이제 도와주기 어려운데, 대한민국에는 이제 3,800만 개의 토지가 있고 이 조합까지 계산하면 이제 수십억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사람이 풀기 굉장히 어렵고 기술로 혁신해야 되는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은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의 물리적 환경, 건축 법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어떤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 땅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평가하고 알려주는 일이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속한 이제 개발 사업성 검토를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건축 설계라든지 이제 주변 부동산 시대에 맞춘 요소들을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정형 땅에 이제 사람이 푼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들이 이제 푼 주차장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풀어라는 하나의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차장의 이런 보편적인 규칙을 알려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출입구가 하나고 뭐 가로폭 2.5m, 세로폭 5m에 앞에는 6m를 띄워야 돼. 이런 베이직한 룰을 알려주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수십만 번 또는 이제 수백만 번의 검토를 통해서 계속 주차장을 배치해가면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푸는구나를 이제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학습된 이제 모델이 이제 푼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굉장히 풀기 어려웠던 방식 자체를 자동화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한 번 클릭을 통해서 이 땅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토지에 대해서 주변의 뭐 시세라든지 상황에 반영하여 건축 모델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런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전문가가 하나하나 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상담해주는 듯한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랜드북 가로주택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로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재건축이 아닌 이제 소규모 단위로 이런 어떤 노후주택을 가진 주민들이 이제 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영상처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소 입력만으로도 신속하게 이 굉장히 낡은 아파트를 가진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면 어떤 정도의 가치가 나는 집이 되는지를 이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서비스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필터를 보게 되면은 이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그 노후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맞는 법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이제 세대 타입들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디폴트로 이 땅에 그냥 가장 맞는 이제 세대 그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면은 이제 사업성 검토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본인의 커스텀 값을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메일만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성 검토 보고서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설계안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사업성 검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된 이런 여기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들에 대한 이제 정보 또는 뭐 배치도, 그 다음에 뭐 법규 검토, 그 다음에 평면도 등을 그냥 바로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굉장히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랑 이 낡은 주택을 이제 새로 재건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요청들을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택지 개발처럼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수도 얼마 안 되고 워낙 이제 개수도 이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지만 도시 재생 시대에서 수천 개, 수만 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일이 전문가들이 검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 입력으로 이제 바로 대상지 이게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부터 사업성 검토까지 완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수준의 사업성 검토. 그러니까 이 땅을 보았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랑 저희는 이제 기존에도 검토를 해왔고 이 과정을 이제 온라인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제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제 또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런저런 요청 사항들이 많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주민들이랑 이제 한번 상담을 했더니 좀 더 큰 집을 원한다. 이제 이랬을 때 또 다시 설계 사무실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력값만 넣게 되면은 바로 이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프롭테크랑 저희 그 도시재생이랑 이어질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효율성 극대화 연구에 대해서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제 법이 바뀔 때 이 정책에 해당하는 또 그리고 이 정책에서 어떤 사업지가 잘 될지들에 대한 데이터 등을 이제 만드는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탐색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 왔습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해당하는 대상지를 이제 찾는 것이었고, 이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대상지가 사업성이 가장 높을지를 이제 추정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서 100세대 해당되는 이제 노후화된 주택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곳이 어딘지를 이제 먼저 찾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제 수천 개의 어떤 노후 주택 중에서 어떤 주민들의 주택과 합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지를 이제 탐색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수만 개 케이스를 검토해서 어떤 주민에게 저희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 제안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되는지 등을 이제 바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를 저희 그 법정동으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기존부터 이제 내려오던 이제 동 구분이기 때문에 뭐 종로라든지 옛날 이제 구시가지는 굉장히 촘촘하고 이제 바깥은 굉장히 이제 넓게 됩니다. 근데 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신림동 같은 경우에 이쪽 지역은 뭐 어떤 뭐 임대주택을 짓기 좋고 이쪽 지역은 안 좋다고 하면은 평균이 돼서 굉장히 평범한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은 행정동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그 데이터에 맞춰서 어떤 이제 밑에 이제 임대료랑 이제 뭐 그 개발료의 가치를 맞춰서 그 비슷한 지역군끼리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같은 색깔로 이제 표시된 것들이 이제 같은 영역에 이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같은 색깔에 있는 것들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유사한 이제 동일 어떤 필지군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훨씬 효과적으로 저희가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확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빨간색이 있고 이 주변 이제 하늘색인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대로를 중심으로 그 대로와 그 안쪽의 조직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방향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우리의 도시를 더 잘 계획하기 위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류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기술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시 재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를 더 잘 계획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인공지능 원클릭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랜드북 솔루션을 소개해 주신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엔젤스윙과 스페이스워크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오늘 5시까지 박람회 현장에 부스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스에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한국 프롭테크 포럼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마지막으로 한국 프롭테크 포럼의 세미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프롭테크의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